미국 경제는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금융시장도 매우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자산,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늙어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에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결국 오히려 좀 무역 적자, 재정 적자 확대되고 물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 상호 관세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의 다음 대응은 관세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중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자마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중국산 제품에 처음에 10%, 나중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철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거는 좀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호 관세를 그 부과했는데요. 그 주요국 보면은 EU에 20%, 일본 24%, 우리나라 25%, 인도 26%, 대만 32%, 뭐 중국 34%, 예, 이런 식으로 쭉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관세를 25% 부과한 이유를 보니까요. 미국 측면에서 해석한 겁니다만은 한국이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으로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상호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 관세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 트럼프 정책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는 주로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 중국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국도 보복 조치, 같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 가지고 관세를 다시 조금 낮추고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자료인데요. 2008년 7월에 미국의 그 대중 관세가 3.8%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에 무려 21%로 인상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국도 같이 관세를 인상해 버리죠. 중국도 대미 관세를 7.2%에서 무려 21.8%로 인상해 버리고요. 이하나 가치를 13.7% 절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다시 이하나 가치를 절장시키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미국하고 중국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늘어나 버렸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평균 3,597억 달러로 연평균 이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나 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2017년에 GDP 대비 103%였는데요. 2021년에는 거의 120%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많이 늘리면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제하더라도 부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순부채도
40%에서 거의 80%까지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관세가 부채를 줄이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그 이전 5년보다 좀 올라갔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2년, 2016년 연평균 1.3%였는데요. 2017년, 2021년 트럼프 일기 때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2.5%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에 중국과 관세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대중 무역 적자는 늘어나고 미국의 재정 적자 늘어나고 물가만 올랐다는 겁니다.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토요일이자 식목일입니다. 이날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 수강생분들만 위한 봄학기 입학식이 열립니다. 이번 입학식은 변동성이 요즘 참 크죠. 반드시 주목해야 할 투자 자산과 비중을 줄이고 또 늘려야 하는 자산은 물론 시장 수익을 이기는 자산 배분 전략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작지만은 텃밭을 가꾸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씨를 뿌리고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강화도 온주민 농부들한테 배우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씨를 뿌리는 시기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우리가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을지, 그런 씨라는 것은 결국 자산 배분이죠. 그래서 자산 배분을 잘 해놓으면은 뭐 여름에 폭풍하고 장마가 치더라도 가을에 수확을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장마 이런 것들은 뭐 세상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강화도에서 농부를 보고 씨를 뿌리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농부가 되겠습니다. 각자가 키운 나무들이 뭐요? 언젠가는 큰 수입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지난 40년간 쌓은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입학식에서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입학식은 물론 격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 특별히 마련된 공부방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식 초대권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4월 5일 토요일 입학식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의 두 경제학자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레리 서머스죠. 전 미 재무장관을 했고요. 하버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 물가 실업률이 동시에 끌어올릴 것,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공급 측면, 뭐 원자재 가격, 수입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아마 수요도 이축될 거예요. 근데 공급 측면이 더 커가지고 미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한데요.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감소하니까 연준이 통화 정책 하는데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리 서머스는 이런 관세가 미국 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노치 에일대 명예교수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트럼프 사람들의 경제 논리는 말 앞에서 마차를 두는 꼴이다. 이런 거 표현을 썼는데요. 경제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런 꼴이다. 그런 거고요.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것은 미국의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소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단적으로 미국 경제를 표현하는 건데요. 미국에서 생산은 2019년 이후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은 덜하고 소비는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경제,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미국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가계들이 소비를 줄여야 된다. 예, 두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애틀란타 연준에서 계속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 가지고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 가장 최근치 보니까 마이너스 3.7%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작년 말부터 미국 경제가 상반기에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경기 침체 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아직 높은 수준 유지하니까 아마 올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작년 그 11월 보고서가 많이 읽히고 있는데요. 이분은 달러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고착되고 제조업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 국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그래서 관세 가지고는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없다. 관세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술적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환율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달러 약세에 유도했었습니다만은 뭐 그 비슷하게 말을 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주요 교섭 대상국의 통화 가치를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 무역 적자가 축소되고 제조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달러가 얼마나 가대평가됐을까? 예, 이거는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추정한 건데요. 달러 가치가 뭐 지금 현재가 한 10에서 15% 고평가됐습니다. 이거를 그 제자리에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그 미국 환율 추이를 보면요. 플라자 합의 전후에 미 달러 인덱스가 51%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40% 떨어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미국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3차 달러 하락 추세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조만간 1년에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2번 내는데요. 보통 4월하고 10월에 냅니다. 여기서 각국의 환율을 뭐 관찰 대상국인지 조작국이든지 이렇게 지정하는데요. 평가 기준은 세 개입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되면은 환율 보고서에서 뭐 관찰 대상국이나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상수지 대비 GDP, 경상수지가 GDP 대비 3% 이상, 그다음에 각국 정책 당국의 애한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작년과 11월에 환율 보고서에서는 우리는 그 두 가지만 해당되고 한 가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상호 관세를 25% 부과하면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했거든요. 우리 대미 무역 흑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5% 가깝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아마 미국이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이 중국과 환율 조작국으로 트럼프 일기 때 그 지정한 적이 있었고요. 협상을 통해 가지고 2020년 1월 그 합의 해제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중국 등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리면요, 미국 공공기관에서 그 나라 수입을 제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IMF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우선 협의가 잘 안 되면은 예, 수입을 제한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리면은 그 나라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고요. 대신인도가 하락하면서 증시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금융시장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그 선물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스닥 선물 지수는 거의 그 4%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 일기 때는 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요. S&P 500이 113% 올랐습니다. 연평균과 17% 상승했는데요. 이때는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되지 않았고요. 특히 2020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이 정말 그 많은 돈을 풀어버렸죠. 그래서 금리가 급락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얼마나 그 돈을 많이 풀어버렸냐면요. 그 마샬 K인데 마샬 K라는 것은 M2를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이게 그 2020년에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0.5%까지 떨어졌죠.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풀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또 미 연준이 과감하게 긴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마샬 K가 약간 증가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마샬 K가 증가하니까 미국 국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제가 투자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그 명목 GDP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작년 말 S&P 500이 명목 GDP에 비해서 한 제가 추정해 보면 21%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대평가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우리나라인데요. 우리 수출을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2000년에서 2018년까지는 중국 비중 많이 늘어나고 미국 비중 상대적으로 축소됐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 경제는 어렵고 미국 경제는 좋아지면서 미국 비중 꾸준히 늘어나고 중국 비중 축소됐습니다. 특히 올 그 1분기 보니까 예, 미국 비중이 19.0%, 중국 비중이 18.3%로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비중이 중국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우리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런 건데요. 우리를 관세를 우리가 상호 관세를 올리는 것은 사실 2000년 이후부터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요.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4,374억 달러, 작년 한 해만 557억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무역 흑자가 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미국 비중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제가 추정해 보면은 대미 수출이 한 10% 감소하면은 우리 명목 성장률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0.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품목별 대미 수출을 보면요. 자동차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가 작년에 374억 달러죠. 1분기까지는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마 관세를 부과한다니까 미국서 미리서 수입하고요. 우리도 미리서 수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내구재 소비를 줄이고 있고 여기다가 관세를 25% 자동차에 부과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수출이 올해 미국으로 2분기 후 크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미 수출은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 상대 지수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 정도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수익이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관세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갈 텐데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 우리 주가나 이머징 마켓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계,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미 좀 줄였으려 생각됩니다만은 국가별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85년 9월 플라자 합의로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했고 특히 엔 강세를 유도했죠. 그때 당시 보면요. 엔화 가치가 85년 8월에서 87년 12월에 무려 48%나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엔 가치가 이렇게 오르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가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많이 인하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니까 일본 주가, 집값이 급등하면서 거품이 발생하고요. 거품이 발생하니까 89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하죠. 그러면서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그때부터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미국이 중국, 일본, 우리 전부 환율 거의 저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통화 가치를 올리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 85년 9월 엔화 가치가 48%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도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미국에 그렇게 대응을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 1차 트럼프의 일기 때요. 이하나 가치를 13.7% 절하시켰다가 환율 협상을 하면서 한 9% 정도 절상됐는데요. 한 10% 정도는 이하나가 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중국 경제에 저는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세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 달러가 약세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미국 무역 적자가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특히 중국 같은 나라 내수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환율 조정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인 충격을 받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세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미국 무역 적자는 줄어들고요. 특히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서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단기 충격은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세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라요. 미국 경제는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금융시장도 매우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요. 아마 각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관세를 저는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일기 때 오히려 중국하고 관세전쟁, 무역전쟁을 했는데 대중 무역 적자만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수입 적자가 늘어났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트럼프가 각국하고 이제 협약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내릴 텐데요. 그런데 그 협약의 가장 중요한 게 아마 환율 조작일 것 같습니다. 환율 조정일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그 나라 통화 가치 상승을 유도하면서 관세를 내릴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세계 경제 대공황 심각한 침체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자산을 특히 금융자산,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미국 주식보다는 저는 달러 인덱스 하락할 때 우리 코스피나 이머징 마켓 주가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텐데, 주가도 좀 더 많이 하락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주식을, 우리 주식이나 이머징 마켓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늙어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채권은 미국 국채, 엔화 표시로 된 미국 국채를 좀 더 비중을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이나 이머징 마켓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격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에서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 금융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또 스터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말씀드린 트럼프 상호 관세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알아야 될 경제 지표 몇 개 골라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수록 경제가 펀더멘탈이 더 중요한 시기니까요. 꼭 알아야 될 경제 지표 말씀드리고 그거를 주가하고 관련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수업료 50% 평생 할인 혜택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